신일타 유영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6월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이번에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쉽지 않구나. 우리가 모의고사 그리고 나가서 수능 준비까지 이 여정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번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자면 3월과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 혼동이 있었거나 또는 오답으로 많이 쏠릴 수 있는 문제는 있었으나 많이 어렵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일단 오답률 탑10에 보면 대략적으로 윤곽이 보이는데 일단 오답률이 높은 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72% 정도면 이제 소위 말하면 좀 킬러 문항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문이었고 나머지들은 지금 60%로 쭉 떨어지죠.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위가 50%다라는 거, 그치? 보면은 그냥 무난한 난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모의고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뭐 쉬운 문제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그 문장 섭외 문제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그리고 좀 황당하게도 요지 추론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 내신과는 이 모의고사는 좀 결이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내신 문제, 우리가 익숙한 문제를 푸는 그런 암기식의 어떤 문제 풀이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영리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로 많이 틀렸던 문장 삽입 두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얘기할 한 부분인데, 이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힌트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맥락에 있어서 이것이 중복돼서 사용되는가 또는 사용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풀이법을 쌤이 이제 유형 독해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박스에 앞뒤 맥락을 예측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박스, 우리 주어진 문장이죠. 그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얘 위치는 우리가 사실 그냥 글만 읽어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좀 고1 저학년이니까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글을 해석만으로는 풀기 어렵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박스의 문장에 앞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뒤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예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박스 앞뒤 맥락 예측이 되는 문제는 좀 저학년 좀 쉬운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정도의 시험, 3학년 모의고사 또는 수능 시험들을 보면은 문제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 삽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바로 맥락에서의 단절감, 그래서 그 본문 맥락의 단절감을 찾아야 돼요. 단절감이라는 것은 이 글의 흐름이 뚝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박스 앞뒤 맥락 예측하는 부분이든 또는 본문 맥락의 단절감이든 이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의 단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냥 글의 내용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내신 준비만 해왔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방학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 오답률 일단 2위 문제 38번부터 보시면, 자, 얘는 지금 뭐 일단 지우지 않고 좀 보시면, 자, 얘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 바로 얘를 활용했어야 돼요. 앞뒤 맥락 예측을 풀었어야 됐다. 그래서 얘는 38번의 풀이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이 방법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 박스의 앞과 뒷내용이 예측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그러나예요. 이 yes이 그러나잖아요. 쌤이 yes이라는 뜻을 모르면 또 그것도 좀 대참사긴 한데, 그러나야 우리 맨날 however, but, 뭐 still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라는 뜻이고, 자,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과 뒤에 그 내용의 상성이 바뀌어요. 그렇죠? 뒤에가 앞뒤가 다르다고, 내용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대조를 알고 있는 거야. 자, 뭘 알고 있냐면, 자, 그 얼굴인데 어떤 얼굴이야?
stares back at us from the glass. 그 거울로부터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그 얼굴이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같을 수가 없대. As it was 10 minutes ago. 10분 전에 그것과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10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르다라는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옛 앞에 있을 문장은 이 다르다와의 반대 속성을 갖고 있는 같다가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뒤 맥락 예측을 하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박스의 문장을 통해서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의 맥락을 예측하고 이 그림의 흐름이 바뀌는 데 넣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자, 때때로 이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느리대. 훨씬 더 느리대. 오케이. 자, 그 얼굴인데요. 자, 얼굴 얘기 나오네. 자, 네가 이제 반사돼서 보이는 You saw reflected in your mirror this morning. 자, 아침에 네 얼굴이 반사돼서 보이는 얼굴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자, 나타나는데 no different. 차이가 없대요. 그 얼굴과 네가 봤었던, 그지? 일주일 전 또는 한 달 전에 봤었던 얼굴과 다르지 않대. 그지? 다르지 않대. 다르지 않다는 건 뭐야? 같다지. 그지? 같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같다라는 내용이 진행되다가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바뀌는 그 흐름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라는 건 이 앞에 같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자, 그 증거는 너의 포로 앨범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자, 그 사진 한번 봐라. 10년 전에 5년, 10년 전에 찍었었던 그 사진들을 봐라. 그리고 너는 you see clear difference를 얘기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 힌트, 그죠? 같지 않다, 다르다. 그리고 앞에서 같다, no different는 같다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치? 맥락이 바뀌었죠. 그치? 바로 이 자리였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뭐 반전이 없이 계속 뒤에 다르다 내용으로 끝나면 그냥 2번으로 가면 돼요. 3번 더 보면은 만약 네가 이런 세상에 사는데 뭐 이런 거울이 없는 세상에 산다 그러면은 for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너의 어떤 또 반사된 모습을 다시 보면은 넌 놀라게 될 거야. 그럼 변화에 의해서 놀라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맥락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이 문제풀이 방법만 알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오답률 2위 이 64.1%에 들어가지 않고 정답을 맞춘 그 학생들 퍼센티지에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약간의 해석력, 우리 여러분 내신 준비 해왔으니까 약간의 독해력 그리고 어휘력만 있고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풀 수 있다. 자, 얘는 오답률이 높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네요. 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맥락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박스 안의 글을 통해서 예측이 불가능해.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앞뒤 맥락을 예측하기에는 단서가 좀 부족해요. 자,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더 많은 증거들을 그러니까 더 분명한 증거들을 흡수한대요. 흡수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그들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특정한 가능성이 더 커진대, more likely. 그리고 더 유용해지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식과 믿음으로 강화된대요. 그렇죠? 지식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믿음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것만 봐서는 앞뒤의 맥락이 어떻게 들어갈지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글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두 번째 방법 뭐였지? 단절감. 그죠? 이 안에서의 단절감으로 문제를 접근했어야 됐다 이거죠. 자, 보면은 Education Psychology 수전 엔저에 따르면 Curiosity라는 것이 줄기 시작한대요. 어릴 때, 한 4살쯤부터. 근데 그때쯤인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될 쯤에는 우리가 더 적은 질문들이 생긴대. 질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디폴트한 세팅, 기본값이잖아요. 기본값 세팅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자, 헨리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disinterested curiosity, 뭐 이거 흥미가 없는 이런 궁금증이라는 것이 is past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멘탈의 groove이고, 그러니까 멘탈 grooves가 channels가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뭐 통로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궁금증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자, 이런 흐름이고, 자, 이런 궁금증의 자, 여기서 우리 단절감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만 계속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호기심의 감소라는 것이 추적이 될 수 있대요. In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rough childhood.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런 뇌의 발달, 그래서 발달을 통해서 추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어떤 뇌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이 보인다. 여기도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일본도 감소에 대한 얘기로 흐름이 연결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흐름이 가져가고 있고요. 자, 비록 더 작아지지만 than the adult brain, 그 성인의 뇌보다 더 작아지긴 하지만 그 뇌의 그 유아기의 뇌는요, millions more neural connection을 갖고 있대요. 더 많은 뉴런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어른들의 뇌보단 작지만 이 유아들의 뇌는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의 뇌의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도 지금 흐름상 특별히 문제는 없는 상태죠. 3번. 자, 그 연결, 커넥션 얘기 나왔고 바로 와이어링으로 연결하네요. 그치? 연결. 이 연결이 그러나 많긴 한데 그러나 is a mess하다는 거야. 되게 지저분하다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선이라는 건데 유와 뉴런의 그 선이라는 것이 far less efficient, 훨씬 덜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 어른들의 뇌 그것들보다. 그래서 많긴 한데 어른만큼 많은데 정돈이 안 돼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똑같이 연결에 대한 얘기니까 얘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아이의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풍부해진대요. 그리고 disordered 하게 된대요. 아주 거칠게 막 뒤섞이게 된다라는 거죠.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앞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연결되고 있죠. 세상에 대한 인지가 정돈이 안 되고 되게 지저분하다. 그래서 얘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죠. 결과, 앞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 계속 쭉쭉 읽힐 거야. 좀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까지 보면, 자, 이런 뉴럴의 패스웨이 통로인데요. 자, 근데 그런 믿음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뉴럴 패스웨이가 더 빨라지고 더 자동적이 된대. 자, 여기에서 보면 쌤이 아까 얘기했죠. 지시사, 대명사 이런 것들의 힌트를 활용해라. 자, 여기 아주 치명적인 힌트인 those beliefs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그라는 뜻이죠. 여기는 지시 형용사로서 그 믿음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이 beliefs라는 말이 무조건 앞문장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belief라는 말이 이 앞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이 앞에 belief가 없었잖아. 그럼 얘네들이 생각이 드는 게 이 자리에 원래 이제 belief라는 어떤 언급을 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됐고 그 belief는 어디 있었어? 바로 여기 있었네. 그치? 여기에 belief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 beliefs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복수 완벽하지. 그치? 이게 바로 단절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해석만으로 풀라 그래. 안 풀리지. 그러니까 해석만으로 풀려서 이게 풀리면은 이게 왜 수능 문제 킬러문항으로 나오겠어. 그지? 이게 1학년 때부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가야지 뭐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교과만 가지고 가야지 잘 안 될 거야. 최저 맞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결국엔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영어로 절대평가로 등급 맞추기 훨씬 편하잖아. 그지?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1등급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치? 그러려면은 이런 오답률 1위 문제, 이 정도 문제는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요지추론인데 난 이걸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알다시피 이거는 답이 한글로 나와 있잖아요. 선지가예요. 맞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요지추론은 일단 핵심 메인 아이디어만 뽑아내면 됩니다. 일단은 소재가 나오겠죠. 자, promise인데요. 약속이래요. 약속인데 이런 컴퓨터화된 사회에서의 컴퓨터화된 사회에서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게 대절인데 그게요. pass to machines, 머신에게 줄 거라는 거야. 모든 그런 반복적인 굉장히 그런 힘든 일, 지루한 일들을 기계한테 넘깁니다. 줄저리한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레저 타임을 주게 해준대요. 여가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흐름이 이 통념이 깨질 것 같죠? 근데 it didn't work out this way.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치?
더 많은 시간 대신 대부분의 우리는요 더 적은 시간을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컴퓨터라이즈된 사회에서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사실상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 크거나 작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오프로디드 했다는 거야. 오프로디드 했다는 것은 떠넘긴 거야. 업무들을. 누구에게? 이 소비자들의 등에다가 업무를 떠넘겼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Things that used to be done for us.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줬던 것들, 예를 들면 그런 부가가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해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하도록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에어 트래블, 그치? 우리가 뭐 비행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신의 예약이라든가 체크인 같은 것들을 원래는 해주기 기대했었어.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직원들이 해줬던 거란 말이야. 아니면 트래블 에이전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글로서리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새 마트 가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글로서리를 챙기도록 예상이 되죠. 기대가 됩니다. 인썸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자신의 그 구매 물품을 우리가 찍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프로디드 했다 회사들이 우리에게 소비자들이 전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볼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해석이 정확히 안 된 거야, 딴 게 아니야. 아니면 그냥 단어만 가지고 컴퓨터 기반 사회 오케이 이건가 보다.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했잖아. 그래서 1번 안 되고. 회사 업무의 전산화는 업무 능력 향상시키지 않았어요. 여기 플러스 내용이 아니야. 그지? 아니고. 그다음에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소비자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완벽하잖아. 그래서 온라인 거래가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거래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죠? 이것도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안 한다며. 다 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더 하고 있다며. 정답 3번이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글쎄요. 독해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이게 오답률이 높았다고 일단 나와 있는데 독해가 정확히 안 된 것이고 독해력을 방학 동안 뭐 내신 지금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내신 준비대로 하시면서 그다음에 방학 동안 내가 어휘력과 독해력을 더 키워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번 시험에 못 봤다고 모의고사는 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뭐 금방 늡니다. 예, 각 잡고 준비를 하면. 자, 빈칸 추론 조금 볼 건데. 자, 빈칸 추론의 문제를 이제 접근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유형 독해에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 빈칸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 빈칸 문장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먼저 보고 내용의 흐름상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풀라고. 자, will listen 우리는 듣는데 우리가 그의 탤런트를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준다 이거야. 바로 이것이 연결된다 이것이. 자, 어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왜 들어주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뭔지를 찾는 거야. 그지? 자, 이 연결되는 주체가 뭘까? 자, 개개인들이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그들의 어떤 직업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개인들이 즉각적인 신용을 얻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적인 소재죠. 그렇죠? 뭐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서 그래서 존중을 받는다. 그러니까 존중을 한다라는 거, 그렇지? 이런 신용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리슨한다는 거를 예측을 하면은 결국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 그렇죠? 여기 히스테론한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네요, 존경을 하는데 그들이 they wanna be like them, 그들처럼 되게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들과 얘기를 할 때 others listen. 그들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는데요.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죠. 비록 그들의 어떤 그 능력의 영역이라는 것이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The advice they give. 그들이 주는 어떤 조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가 뭐 아니면 뭐 대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공부하는 뭐 이렇게 열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존경받는 선수라 그러면은 그냥 듣는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구 선수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그래서 그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엔더스먼트는 광고거든요. 네, 광고 같은 걸로 벌었다라는 건데 실제 농구보다 그의 어떤 지식 때문에 그가 광고하는 그 상품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고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농구 선수는 농구화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농구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그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스켓볼을 잘하기 때문에 그 광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 운동선수들 면도기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면도를 잘해서 면도기 광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The same can be said in an Olympic medalist swimme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예시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 Because what he can do in the pool. 그가 이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도 들어준다 이거. 그러니까 한쪽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다. 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골라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떤 것이 연결돼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걸까? 인내심. 그러니까 다른 어휘를 알아야 돼. 인내심 얘기가 왜 나오나요? 희생하는 게 없죠. 정직성 이런 거 아니고 이게 탁월함이란 뜻이에요. 훌륭함, 탁월함. 창조성 아니고. 이게 지금 다른 걸 고를 수가 없어. 지금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맞죠? 네,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른 영역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준다. 이렇게 가져갔어야지. 그치? 자, 요게 일단 내용이었고요. 뭐 6위답게 다른 문제들보다는 좀 쉽긴 했고요. 오답률이 높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체감이 느껴지죠. 와, 6위가 저 정도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1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막 고3 거 풀고 이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오답률 3인데요. 조금 까다롭긴 했어. 얘는. 자, 근데 얘도 어떤 맥락상의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no neighborhood of the brain blank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칸인데 여기 중요한 건 지금 부정어를 달아놨다는 거지. 뇌의 그 이웃 영역, 이웃이라고 하는 거잖아. 네이버후드가 그 뇌의 그 주변 영역도 이렇지 않다가 되죠. 해석이 노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야. 얘도 이렇지 않다. 그래서 얘도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뇌도 이렇지 않다. 뇌의 이런 영역도 city처럼, just as in a city, 도시처럼. 그럼 여기서 도시와 뇌를 비교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좀 내용 보면 여기 지금 시작부터 뇌랑 도시를 비교하네요. 뇌를 도시처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만약 네가 이렇게 도시를 쭉 바라보면 그리고 물어보면 어디에 에코노미가 로케이트 되어 있습니까? 경제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너는 아마 좋은 답을 생각해낼 수 없겠죠. 경제가 어디 있냐고요? 대신에 그 경제라는 거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모든 요소들이 인터랙션, 같이 그렇죠.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상점, 은행, 그렇죠. 뭐 상인들, 고객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게 경제야.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호작용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그것은 뇌에 가동되는 것과도 같대. 그것은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혼자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얘도 그러면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왜? 노가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부정어가 붙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이 노를 놓쳤을 것 같아. 부정어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장소에서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노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말이 들어가서 혼자 일어난다가 들어가야 되죠.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니까 노가 되니까. 노가 지금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 뇌와 도시에서처럼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여기 쐐기를 박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혼자 일어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답은 뭘까? 혼자 일어난다.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발생한다. 완벽하죠. 그치? 1번 완벽하고 빠른 변화의 게 아니고 resemble 닮아 있는데 경제적 요소가 뭐 닮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systemic way 뭐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손이 가는 거야. 지금 다른 것과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노가 있다니까. 노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정답 몇 번이야? 1번이라는 거야. 전형적인 수능식 낚시 문제예요. 수능식 문제. 빈칸을 부정어로 바꾼 다음에 반대말로 속성 틀어서 넣는 거.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모의고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문제풀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1학년 친구들, 뭐 2학년 친구들까지 아직도 모의고사에 대한 그런 시리어스함이 좀 없어요. 그렇죠? 조금 그냥 내신이 중요하죠. 뭐.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3학년만 되더라도 최소 맞추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어쨌든 1학년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신이다. 그지? 내신이에요. 그래서 쌤이 계속 내신 대비 시켜주고 있잖아요. 쌤이 어떤 인강, 인투스에서 인강뿐만 아니라 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쌤이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자료도 올려주고 있으니까 꼭 와서 내신 대비 잘 해서 이번 기말고사도 대비를 잘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는 내신 강의,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